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채용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성은 사실상 많은 자료도 없고 우리가 참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드문데, 이번에 제가 한번 인성에 대한 것을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인성 검사는 그 블라인드 채용과 그 영장윤십 채용, 그리고 공공기관 NCS 채용에 있어서 인성 검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접 간이검사로 여러분의 어떤 인성을 알아보고, 부족한 측면은 자신이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의미하며, 성질은 정신적인 바탕 혹은 사물이나 현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바탕으로, 됨됨이는 사람의 품행이나 인격으로 풀이됩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성질, 또 사람의 본 바탕으로 어떤 고유의 특성이나 됨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영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이것은 영어로는 뭐 성질, 성격이라고도 하죠. 인성. 그래서 이것은 가면을 의미하는 페르소나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특성으로 인간 본성을 의미하죠. 자, 캐릭터는 고대 그리서인 카타쿠테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고려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정신 분석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인성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이트죠. 이 프로이트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우리가 그 본능, 자아, 초자아 세 개가 그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불안이 일어나고, 이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어떤 그 신경증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능이라 하는 것은 배가 고프다, 그럼 빵을 먹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럼 빵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또 도덕적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과오를 저지르려고 할 때, 또 자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본능이라든지 초자아에 기울어지지 않고 자아에 의해서 잘 균형 잡힌 상태인 사람을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행동에 주의한 동기는 성적 욕구가 아니라, 성적 욕구는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고,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장애를 극복하는 노력, 또 성취하려고 하는 거,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전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우정과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또 타인과 그 투쟁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기어코 이기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동료인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인 측면을 매우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융도 역시 철학가면서 심리학자인데,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면서 책임 있고 개성적인 자애 성취를 이룬 사람을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술 요구는 그 현실의 길을 탐구하고 추구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정의 욕구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를 대체적으로 만족시킨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한 사람을 매슬 요구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나는 나의 욕구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릭 프롬은 사랑할 능력이 있고 타인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자기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생산적인 일,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써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사람을 바로 에릭 프롬이죠. 학생으로서의 생산적인 일은 뭘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사람이 이제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산적인 일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아니면 이 기업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라는 곳에서 그러한 것을 잘 따르고 지키는 그 속에서 사랑과 우정과 이런 걸 찾는 아들러의 일처럼, 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로저스는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간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긍정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괜찮아, 행복해, 난 할 수 있어 라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성검사의 이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면은 왜 인성검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성검사의 목표는 그 피검사자의 인성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건전한 인성의 환경을 찾아내서 이 불건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용어로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 혼자 살면은 불건전한 인성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게 모두와 더불어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불건전한 인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찾아내서 나는 어떤 불건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찾아내서 합리적인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더불어 그가 속한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이런 하나의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인 것이죠.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회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인성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재상, 그 회사의 공통 역량이라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자기가 희망하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인재상을 살펴보고 나의 어떤 인성이 그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험이 있으면 찾아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의 인재상이 도전정신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도전했던 경험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성검사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은 인성의 기능은 전 보편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9가지 항목으로 이제 나눠보고 인성의 특성을 재인식하고 이런 창조적인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이것이 이제는 뭐 건전한 인성, 즉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인성, 또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는 바로 건전한 인성이다라고 보고, 어떤 인성이며 이와 반대인 창조적인 방향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성, 이거는 불건전한 인성. 자, 공동체에 반하는 인성, 회사의 인재상의 다른 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건전한 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원인과 처방을 통해서
이 건전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담의 기틀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성 검사의 구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전한 인성과 불건전한 인성. 건전한 인성은 내가 가려는 공동체에서의 필요한 인성. 불건전한 인성은 공동체에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은 인성을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전한 인성을 살펴보면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준비성 있고, 불건전한 인성은 게으르고 태만하고 의욕이 부족하고 비양심적이고 불안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책임감 있고 책임감, 성취력, 진취성, 사명감, 의무감, 실천력, 세심성이 건전한 인성에 반해서 불건전한 인성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직무에 공포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불건전한 인성이다. 또 건전한 인성으로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희생심, 봉사심 이런 거에 인 반면에 불건전한 인성은 이기적이고 대인관계가 결여돼 있고 비협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 또 건전한 인성은 자주성, 능동성, 뭔가를 스스로 하는 적극적인, 자신감 있는, 자율적인, 도전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건전한 인성인 것 반면에 의존한다든지 강박관념이 있다든지 결정력이 부족한다든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소극적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불건전한 인성이라고 보고, 또 건전한 인성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질서의식, 규범성, 규율성 이런 거에 반면 불건전한 인성은 의법성, 저항의식, 불신, 부정적인, 파기적인 행위를 의미하죠. 자, 건전한 인성은 지도력이 있고 협의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친절성, 리더십, 설득력, 통솔력, 정의감 이런 것인 반면에 불건전한 인성은 수동성이다. 누가 시켜서 한다. 소심하고 주의 지나친 의식을 하고 지나친 긴장을 갖는 이런 것도 이제 불건전한 인성. 또 건전한 인성은 자신의 감정이 순수하고 통제를 잘 할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긍정적인 사람. 불건전한 인성은 감정이 억압돼 있고 아주 불쾌 신경증을 내고 감정 자제력이 부족하고 거센 흥분을 한다든지 신경 과민성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건전한 인성으로는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 현실적인 사람. 불건전한 인성은 충동성이 있거나 공상을 한다든지 과대 의식증, 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 이런 것은 이제 불건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집중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침착성이 있고 지구력이 끈기, 자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전한 인성이라고 보는 반면에 산만하고 초조하고 불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마음 안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건전한 인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인성과 이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 불건전한 인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의 인재상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성검사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성의 본질은 본능, 자아, 초자와 감정과 정서라고 보면, 이 본능에서 나타날 수 있는 9대 기능은 근면성과 책임성이고, 또 자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은 협동성과 자주성이다. 그리고 초자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준법성과 지도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감정과 정서는 동기, 태도, 집중력 이쪽에 이제는 기울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인성 항목별 해석 기법을 살펴보면은, 자, 이 인성점수 환산표는 한국사회교육개발원에서 30년 동안 검사를 하면서 통계적인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인성의 9대 기능별 해석을 A 플러스 등급부터 2등급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A 플러스 등급은 최우수, A 등급은 우수, B 등급은 준우수, C 등급은 보통, D 등급은 낮은 수준이며 E 등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석이 됩니다. D 등급 이하일 경우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환산 점수를 봤을 때 70점 이상인 그 B등급 준우수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DE로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인성이 결핍된 원인이 뭔지 살펴보고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그거를 수정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진정한 인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이와 같이 근면성, 책임성, 협동성, 능동성, 준법성, 지도성, 집중력, 정서 상태,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이제는 플러스돼서 상호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발달되는 어떤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근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면성은 매사에 성심성의껏 노력하며 의욕이 왕성하며 적극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면성은 이제 성실성과 정직성과의 어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면성이 부족한 경우는 나의 근면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어릴 적의 어떤 원인은 물질적 욕구 충족이 부족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내가 아무리 울어도 젖을 잘 안 주고 항상 배고픈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면 늘 그런 음식에 대한 욕망이 좀 싹트게 되겠죠. 그러면서 크면서 역시 이제 아침밥을 안 먹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잔병이 있다든지 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몸 상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도 근면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물질적 욕구 충족이 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주위만 살피면서 게으름을 피는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심해지면은 그 의욕도 상실하고 불안감이 증가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가 지도 방향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이죠. 일단은 자신의 목표와 성취를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해나가는 것이죠. 스스로 칭찬과 격려를 하고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시켜야 되겠다. 자, 결핍 요인, 자, 물질적 욕구 부족 시,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외부에 의해 지나친 억압을 받을 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억압을 주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개선 방향은 영양 보충 좀 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고, 또 이런 본능적 창조적 의욕을 억압하는 원인이 뭐냐, 누가 나에게 이러한 원인을 제공시켜 주냐, 그 원인을 찾아서 해소시키고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기 바랍니다. 그 나의 등급을 파악을 하면 AA 플러스 BB 플러스 DF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의 등급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자신의 그 등급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은 성취력과 이제 같은 맥락에 살펴볼 수가 있고,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는 것이죠. 자, 왜 결핍이 돼 있나 생각해 보면은 어릴 적에 자기가 가기 싫은 학원을 부모님이 너무 많이 보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보람을 못 느낍니다. 대가가 없어요. 내가 해도 아무리 해도 이런 어떤 보람이나 목표의식이 상실되었을 때, 내가 이 일을 꼭 다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부족할 때,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결핍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전 책임감이 떨어질 수가 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이라든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내가 스스로 개선할 방향은 자기가 스스로 성취 의욕을 배양을 하자. 잘한 거는 스스로 칭찬하고 또 개입된 생활을 하고 뭐든지 자신감을 갖고 일하고 또 부모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와 같이 책임감의 결핍 요인은 이런 정신적 욕구 부족으로 애정 결핍돼 있다. 부모라든지 주위 주위에게.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는 자신의 욕구 기대가 너무 클 때,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누가 채우지 못할 때, 이럴 때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성취의욕 갖기, 계획된 생활을 하기, 자신감을 갖고 사고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죠. 자, 이 등급별 상태 파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간이 검사를 해서 나의 어떤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DF가 나오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죠. 본인이 왜 그런지를 꼭 원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흥미와 관심이 없고 생각의 폭이 좁고 게으르고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며 계획적인 면과 준비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협동성을 살펴보면은 이 협동성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모두와 더불어 마찰 없이 잘 공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와 칡넝쿨이 있다고 하면 가시는 늘 자신의 가시를 보기 싫어서 덮기를 원하고, 그리고 칡은 뭔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울타리를 원하죠. 그래서 둘이 협력을 해서 협동을 해가지고 가시나무의 어떤 욕구도 채워주고 칡의 욕구도 채워주는, 이렇게 공존하고 함께 가는 이런 것을 이제 협동성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왜 결핍이 되느냐, 어머니와의 애정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할 때, 객관성이 부족을 할 때, 나만 생각한다든지 이럴 때 결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심해되면 친구도 없고 이기적이 되고 왕따의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럴 때는 어머니의 애착과 사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를 유도하고 격리되거나 외로운 생활이 되지 않게 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결핍 요인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은 이 성장 과정에서의 어머니의 포용력,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어머니와의 대화를 많이 통해서 어머니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정도로 되면 이 협동심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동체 의식에 부족할 때, 객관성 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할 때 이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개선 방향으로는 좀 더 객관성의 폭을 넓히고 상대방을 좀 이해할 이해심을 갖자.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 협동성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럴수록 만약에 나의 협동성이 굉장히 부족하면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한번 일하면서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을 좀 많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성은 능동성이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자, 왜 결핍되어 있느냐라고 보면은 지나치게 어머니가 과잉 보호를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어떤 간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유연성이 부족할 때, 또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능동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좀 심해지면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수동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감을 갖고 뭐든지 스스로 해결 능력을 위해서 기회를 좀 부여받고 지나친 간섭을 피하면서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핍 요인,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받거나 또 어머니의 가변성, 즉 융통성이 부족할 때 과잉 보호나 성급한 기대.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자는 것이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준법성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법성은 그 개인적 규범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능력이죠. 자, 결핍 요인은 자, 집에 어른들 일관성 없는 태도의 반복, 즉 아버지의 어떤 불규칙한 성격, 뭐 화를 냈다가 또 뭐 좋아했다가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을 때, 또 뭐 술 먹으면은 뭐 때린다든지 구타한다든지 폭행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귀찮게 한다든지, 또 스스로의 그 부모의 태도가 질서나 품행이 본인 자식에게 느끼기에 썩 좋지 않게 나올 때, 이런 경우가 이제는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이런 준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심해지면은 좀 저항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면은 좀 더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갖자. 신뢰를 한번 갖자. 그리고 여러분 주의를 잘 정돈 좀 하고 또 질서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잘 지키고 이러면 이 사항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핍된 요인은 왜 결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버지와의 엄격성 부족, 양심의 엄격성이 상실할 때, 또 본능적인 욕구나 이성의 지나친 융통성, 가변성으로 인해서 양심이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 개선 방향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주위 환경 정리를 하고 충고를 잘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인성의 요인 중에서 준법성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인성에 대해서 하고 인성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